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블랙입니다. 오늘은 이대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까? 달러 강세는 이제 끝났을까?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달러 약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첫 번째로 뜨네요. 물론 제가 직접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이 첫 번째로 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5월 말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하락이 잠깐 멈췄는데요. 93 아래로 떨어졌다가 94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즉 일시적인 달러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추가적인 달러 약세에 베팅하신 분들은 꽤 많은 손해를 봤을 거라 봅니다. 달러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때 늘 변화의 초창기에 들어가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부터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경제위기 대비책, 달러가 아닌 금에 주목하자,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 부동산, 미국 주식, 금, 이 3가지는 꼭 들고 가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팬데믹 이후 달러가 꽤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이제 달러가 더 떨어지냐 아니면 다시 이대로 달러가 반등하냐, 이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 차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3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크기 보면 아시겠죠? 떨어지는 화살표는 엄청 크게 그렸고 상승하는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렸습니다. 작게 그렸단 말은 달러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베팅하되 언제든지 달러는 일시적으로 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반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달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달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영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쉬울 거라 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한 다음에 미국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미국 투자용 총알로도 쓰이죠. 그런데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103까지 올랐었던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자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93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비틀비틀거리자 미국 투자용 총알로 쓰이는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위기를 극복했다는 말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인데요. 경제가 좋아졌는데 달러는 떨어졌다. 두 번째,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달러는 또 떨어졌다고 하네요. 경제가 좋아져도 달러는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져도 달러는 또 떨어지나요?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위기 초창기 때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급등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투자용 총알로서의 달러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은 중국,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메리카, 연준에서는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속적인 공급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마감된 7월달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향후 몇 개월 동안 국채와 MBS를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매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채는 매달 800억 달러, MBS는 400억 달러 매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에 1200달러의 돈을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면 셀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연준의 돈 풀기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의 공급 측면은 그냥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 얘는 늘 돈을 찍어내는구나.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입니다. 만약 달러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의 성장이 떨어져야 되고 미국의 성장이 조금 더 나와야죠. 그래야만 달러는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블랙, 최근에 달러가 조금 상승했다. 그럼 너의 말은 최근에 유럽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성장이 돋보였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몇몇 빅테크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만 좋고 나머지 경기 민감 섹터 회사들은 대부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달러가 최고야, 달러는 항상 오라, 달러 넘버원, 아메리카 넘버원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다음 기사 두 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달러 약세에도 매수세, 7월 은행에 490억 달러 몰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최근 10년간 달러 강세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97년 말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달러가 최고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 미국, 유럽, 재정 부양 주시 상승. 최근 늘어나는 국채 공급 속에서도 미 국채 시장의 탄탄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사람들은 계속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5% 정도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1년에 0.5%의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달러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고 미국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달러 흐름 속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일어났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말에 애플, 아마존, 페북,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적이 꽤 좋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3 아래에서 움직였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93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의 힘으로 달러 인덱스는 9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과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PMI 때문입니다. 7월 제조업 PMI는 7월 말쯤에 예비치가 발표되고 8월 초에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7월 달에 독일 제조업 PMI는 51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7월 말에 발표된 예비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 제조업 PMI는 50.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7월 말에 발표된 예비치를 하회하는 수치였고 이번 제조업 PMI 확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51.1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실망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떨어졌던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독일의 성장에 한 표 던졌던 것이죠.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 상승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성장이 중국과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심상치 않죠. 차이신 7월 제조업 PMI가 52.8로서 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독일의 2분기 GDP는 사상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가 아직은 굳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넘치고 넘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만한 미국의 성장이 보이거나 조그만한 중국과 독일의 성장 둔화가 보이기만 하면 다시 달러를 사들이면서 달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성장은 확실히 나왔고 이제 유럽의 성장만 나오면 됩니다. 유럽의 성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유로 환율입니다.
유로 환율이 상승할수록 유로가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5월, 6월 꾸준히 유로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로의 움직임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7월 말 8월 초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럽 중심으로 경제 회복은 꾸준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팬데믹 때 3%까지 뛰었던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제 1%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팬데믹 때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위해서 3%의 이자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1%의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앞으로 국채를 쉽게 찍어내면서 이 돈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힘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탈리아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낮아진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보조금 합의도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된 모습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어느 재수학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반에 총 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10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도 참 힘든데 10수까지 하고 있네요. 그런데 10년 동안 1등과 2등과 8등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8등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퉁쳐가지고 그냥 8등이라고 해볼게요. 1등은 모의고사도 잘 보고 항상 1등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계속 2등이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서 1등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1등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2등이 치고 올라가면서 1등과의 모의고사 점수 차이를 더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8등은 이 틈을 타서 5등으로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들의 성적에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등, 2등, 8등 어디에 베팅을 할까요? 1등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등이 더욱더 확실한 1등이다. 2등과 8등 이 두 친구를 다 제껴버리고 완전한 1등이다. 이걸 보여줘야만 1등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1등을 쓰러뜨릴 것만 같은 2등, 5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 8등, 이 두 곳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외환시장은 상대적인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1등이 그냥 1등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조금이라도 확실한 1등이다. 이러한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다시 언제든지 1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라이브는 제가 내공이 조금 쌓이고 나서 그때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